자, 우리 88페이지 10번 문제부터 볼게요. 표시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개공이 아닌 자. 개공이 아닌 자는 표시광고를 하면 안 되겠죠. 안 되는데 만약에 하다가 적발이 되면 처벌이 뭐예요? 1년 1천. 아닌 자니까 1년 1천에 걸리고요. 2. 개공이 아닌 자가 표시광고를 하면 500과태료. 2번 틀렸네요. 1년 1천이 맞고. 3. 개공이 아닌 자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를 금지하는 규정의 신설 취지는 무등록 중개업의 근절과 허위 과장 광고를 금지하기 위한 일종의 광고 실명제의 정착이다. 이 3번 문항 그대로 맞는 표현이고요.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 법제처라고 하는 이제 기관이 있는데 법제처에서 요거를 신설한 취지가 이 3번 문항이에요. 그러니까 광고 실명제의 정착은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무등록 중개업도 근절하고 하는 거죠. 예전에 가로수 같은 거 많이 있었었죠. 지금도 뭐 있긴 한데 그런 거 가로수 같은 데 보면 뭐 집을 판다 산다 이런 광고 많이 뜨잖아요. 그런 것들 합법적인 개공들이 광고하지 않았고요. 전부 누가 했었던 거예요? 무등록 중개업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광고해가지고 연락 오면 한 건 하고 뭐 얼마 이제 개공하고 나눠 먹고 이런 식의 업들을 많이 했는데 그거 못하게 하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4. 개공이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공에 관한 사항으로서 일정한 사항을 명시해야 된다. 명소연 성명 명시의 의무가 있죠. 5번은 그 일정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을 때 제재가 개공이니까 주어가 개공이니까 얼마 과태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렇게 이제 받으면 되고요. 자, 11번 문제. 이전 신고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갑군에 사무소를 둔 개공 A는 2007년 1월 10일 을군으로 사무소를 이전하고 같은 해 1월 18일 날 을군 군수에게 이전 사실을 신고하였다라고 했는데 원래 이전 신고는 사후 며칠 안에 한다 그랬어요. 10일 안에 하는 거니까 이전한 날 포함해서 10일 아니면 빼고 10일. 그러니까 초일 산입 불산입 하는 거죠. 1월 10일 날 이전했으니까 1월 11일부터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까지요? 1월 20일까지 신고 들어가면 되는데 얘가 며칠 날 신고 지금 들어갔죠? 1월 18일 날 들어갔으니까 어때요? 1번은 잘했죠? 2. 법인 B의 사무소 책임자 C는 분사무소를 이전하고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를 하였다. 2번이 잘못됐네요. 분사무소 이전도 일단 가능한데 어디다가 신고해야 돼요? 주사무소 등록관청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2번이 잘못된 표현이네요. 3. 개공 D는 중개사무소를 병군에서 정군으로 이전한 후에 법정기간 내에 이전 신고를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법정기간 내에 이전 신고를 안 했다는 거는 며칠 안에? 10일 안에서 얼마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겠죠. 4. 개공인은 사무소를 이전하고 공인중개사 법령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면서 사무소 법정 요건을 갖춘 건물의 임대차 계약서도 같이 제출하였다라고 했는데 그 임대차 계약서 있잖아요. 그 임대차 계약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상단 여백에다가 적어볼게요. 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라고 그래요. 이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가 언제 들어가야 되냐면 첫째 언제 들어가야 돼요? 처음에 개설 등록 신청 시에 들어가죠. 그렇죠? 처음에 이제 개설 등록 처음에 개공이 된다고 할 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언제도 이게 들어가야 되냐면 지금 보니까 언제? 이전 신고할 때요. 이전 신고 시에도 요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 필요하고요. 하나 더 적으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도 들어가겠네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에도 필요합니다. 이 경우가 이제 다 들어가야 돼요.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 그런데 이거를 왜 이제 제가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라고 표현했냐면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가 꼭 임대차 계약서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예컨대 내 건물이에요. 내 거야, 건물이. 그럼 뭐를 첨부해도 되겠어요?
등기사항 증명서 이런 거 첨부해도 되겠죠. 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하면 이건 내 건물이라는 거니까 뭐 그런 거 해도 상관없고요. 전세권 설정 계약서는 어때요? 뭐 그런 거 상관없겠죠, 그죠? 뭐든지 상관없다 이죠. 5. 개공 F는 개공 G가 사용 중인 사무소로 이전하고 G의 승낙서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였다. 요 5번 문항이 뭐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금 보신 거예요. 뭐를 통해서? 이전 신고를 통해서 무슨 사무소가 만들어지는, 그 공동사무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인데요. 승낙서 들어가야 되겠죠. 예, 승낙서. 기존 개공의 승낙서 들어가야 되겠고요. 뭐 5번은 맞고. 12. 이전에 관한 설명 틀린 거 1번. 개공이 사무소를 이전하고 신고할 때 항상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뭐 이 사무소 이전은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사무소 이전은 경우의 수가 어떤 경우랑 어떤 경우가 있죠? 관청 내에서 하는 경우와 관 외로 이전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근데 관 내로 이전할 때는 처리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 있죠? 등록증을 재교부하는 방식도 있고, 그죠? 수정해서 교부하는 방식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이게 원칙이고 이건 예외고. 근데 관 외로 움직이게 되면, 그러니까 뭐 가령 강동구에 있다가 강석으로 갔다. 예, 그러면 완전히 등록관청이 바뀌는 거니까 이때는 뭘로 해야 돼요? 등록증 재교부 방식밖에 없고요. 수정교부는 할 수 없잖아요. 관청이 바뀌어 버렸으니까. 근데 요 두 가지의 공통점이 좀 있어요. 어떤 거에 대한 공통점이 있냐면, 요 등록증이 재교부 된다고 하면 재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무슨 값은 받아야 돼? 종이값은 받아야 되니까 이게 유료라는 거죠. 행정수수료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요거는 수수료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전할 때 유료다 이러면 OX, X, 무료일 수도 있는 경우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것은 아닌 거죠. 1번이 맞았네요. 항상 납부해야 되는 게 아니다 그랬으니까. 2번. 모든 개공은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이전하는 날로부터 10일 안에 신고해야 된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무조건 며칠 안에 신고해야 돼. 10일 안에 다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과태료 먹으니까. 3. 사무소가 이전되는 경우에 항상 등록관청도 변경된다. 3번은 틀렸죠. 어디에서 어디로 갔을 때요? 관내에서 움직였을 때 등록관청이 바뀌지 않죠. 예. 같은 건물에서 이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101호에서 102호로 갈 수도 있고, 뭐 2층에서 1층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죠. 3. 개공이 사무소를 등록관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행정처분의 관할 관청이 변경된다. 어디로 바뀌어요? 이전 후 등록관청으로 바뀌죠. 그거는 4번 문항은 옆으로 화살표 하나 해주신 다음에 써주세요. 이전 후 등록관청으로 바뀐다. 그러면 가령 강동구에 있을 때 위법한 행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강석으로 이전을 한 거야.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 서류를 보내겠어요? 강동구에서 강석으로 행정처분은 해야 되는 서류를 보내겠지. 예. 그래서 이제 행정처분은 어디서 해야 돼? 강서구에서 해줘야 되겠죠. 그죠? 예.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바뀌니까요. 뭐가 바뀌어? 등록관청이 바뀌어버리니까. 예, 그 얘기고. 5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공은 등록관청과 사무소 소재지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도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가령 이제 여기 그 법원 관할이 어디죠? 우리 강동구면 동부지법? 네, 동부지방법원에다가 매수신청 대리업 등록을 해놨어요. 그러면 강동구청에다가도 이전 신고하고, 그리고 어디에도 이전 신고를 또 해야 되겠어. 그 지방법원에도 해야 될 건데, 가령 뭐 그 강서구로 만약에 갔다. 그럼 그쪽은 서부지방법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강서구에도 신고해야 되고 어디도 신고해야 돼? 서부지법에도 신고를 해줘야 되겠지. 왜냐하면 똑같은 등록관청이니까. 매수신청 대리업 등록관청이니까. 그것도 며칠 안에 해줘야 되겠어요? 10일 안에. 예, 그러니까 대리업 등록도 똑같이 10일 안에 신고해줘야 됩니다. 13번이요.
옳은 것 1. 개공이 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한 경우에 이전 후 7일 안에 등록관청에 신고한다라고 했는데 7일 안에 신고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며칠 안에? 10일 안에. 이번 법인인 개공이 분사무소를 동일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역 내에서 이전하고자 할 때 분사무소입니다. 분사무소 소재지에다가 신고하지는 않죠. 그럼 어디다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해야 되는 거고. 3. 개공이 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때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안에 이전 후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3번이 정확하게 맞았네요. 4, 5, 10일이고 이전 후 등록관청 나왔으니까. 4. 법인인 개공의 주된 사무소가 등록관청 관할구역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할 때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새로이 개설 등록을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4번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일단 여러 군데가 틀렸는데요. 일단 뭐가 틀렸어요? 이전 신고는 사후 신고니까 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건 아니죠. 일단 하고 나서 신고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 요거는 맞네요. 그죠? 예,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 맞잖아요. 이전하려고 하는 곳이니까. 그리고 또 뭐가 틀렸어요? 새로이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뭘 해? 이전 신고를 하면 되는 거지. 새롭게 개설 등록은 신규 등록인데 그럼 번거롭잖아요. 5번 개공이 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전하기 7일 전에 등록관청에 통보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일단 우리가 그 개공이 관청에 통보하는 일은 없어요. 그지? 예, 우리가 일단 통보한다 이런 말은 안 쓰잖아요. 죽으려고 통보 이렇게 하겠어요? 예, 관에다가 예,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신고 이런 걸 하죠. 신고 그죠? 예. 나중에 이제 여러분 현업을 하시면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령 내가 강동구에다 등록을 했다. 그러면 강동구 지적과 공무원이 하늘과 같은 사람이야. 하늘과 같은 사람이라고. 예, 근데 거기다가 뭘 통보하고 그러겠어요. 예? 하늘과 같은 사람한테. 그것도 틀렸고, 예, 그 다음에 뭐도 틀렸어요. 7일 전도 아니고 10일 후에 관청에 신고하는 게 맞죠. 나의 이제 생사 여탈 권한을 공무원이 다 갖고 있잖아요. 예. 자, 14. 처리 기간 또는 기한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1번 개설 등록 신청서 처리 기간은 며칠? 7일. 2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처리 기간도 7일이에요. 똑같아요. 그리고 3번의 등록증 반납일도 7일. 4번의 자격증 반납도 7일이에요. 근데 5번의 이전 신고 시 신고 기한은 10일이잖아요. 근데 요 5번 문항이 왜 나왔냐면요. 여백에다가 정말 어렵게 나오면 요것도 하나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전 신고 기한과 그 이전 신고의 처리 기한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전 신고는 누가 갖는 기한이에요? 개공이. 이전 신고는 개공이 하니까 며칠? 10일 내에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걸 처리해 주는 기한이 좀 있어요. 관청이 이걸 처리해 주는 게 그게 며칠이냐면 7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신고를 관청에서는 며칠 안에 처리해 주도록 돼 있어? 7일. 예. 근데 그게 관청이 갖는 기간이 그렇다고. 개공이 갖는 기간은 며칠이고요? 10일이고요. 그래서 요거에서 좀 주의하실 거는 이렇게 긴 기간과 짧은 기간이 두 개가 있는 경우가 좀 제법 많잖아요. 그럼 항상 미는 길게 갖고 관은 짧게 갖고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이제 이해되실 거예요. 자, 15번은요. 가로 넣기 문제입니다.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개공이 사무소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 10일 안에 가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가로는 절차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 신고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느냐. 그 절차는 대개 국토부령으로 이렇게 정하게 되고 분사무소 이전의 경우에는 어디에다가 신고하면 좋아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한 게 맞죠. 자, 16번 문제는 이전 시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좀 멀리 간다는 얘기죠. 좀 멀리 가는 경우에 종전의 관청에서 이전 후 등록관청에 송부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은 것 뭐 이랬는데, 이게 이제 송부하는 게 되게 여러 가지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암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종전관청에서 뭘 남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싹 보내주는 걸로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다만 거기서 1번 문항에 있는 개설 등록증 있잖아요. 그거는 관에서 관끼리 송부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닌 거죠. 예, 그럼 그건 뭐야? 개설 등록증은? 예? 그거는 첨부하는 서류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등록증은 이전 신고할 때 뭐 한다고? 첨부. 그러니까 내가 신고를 할 때 이걸 첨부해서 신고하잖아요. 그러니까 등록증은 송부 서류가 아닌 거예요. 그거 1번 틀렸고, 또 함정이 하나 걸린다면 3번에도 하나 걸릴 수 있는데, 3번에 보면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사항 이런 말 나왔잖아요. 그거를 3년간의 행정처분사항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관청에서는 왜 1년치 행정처분사항만 보내줄까요? 종전관청에서 새로운 관청으로 한 3년이나 막 한 5년 막 이렇게 10년 이렇게 보내주지 왜? 응? 1년치만 관리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왜 1년치만 관리할까요? 삼진아웃 제도가 뭐지? 그게 뭐야? 누적에 따른 가중처분. 예, 그게 1년 안에서만 하잖아요. 그래서 1년치만 관리한다고 관청에서는요. 그러니까 보내줄 게 1년밖에 없는 거예요. 자, 17번부터 이제 휴폐업 관련된 문제인데, 옳은 거 찾아라 이렇게 물었습니다. 1. 징집으로 인한 이병의 경우에는 6월을 초과해 휴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세 가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요. 6월을 초과할 수 있는 세 가지 부득이한 사유. 거기에 나와 있는 이병이 있고 또 취학. 예, 그리고 하나 뭐 있지? 질병 아니고 요양이라 그랬잖아요. 예, 질병 아니고 요양. 예, 질병하고 요양은 조금 다른 거니까. 그렇죠? 예,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니까 조금 많이 아플 때. 예, 뭐 그런 거죠. 예. 우리가 질병은 크고 작은 질병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없어요? 많이 있잖아, 질병. 예, 뭐 크고 작은 질병에 시달리잖아요. 우리 공부하면 막 그 머리도 안 아파요? 머리도 아프잖아요. 예, 머리도 아프고, 그 어깨도 아프고. 하여튼 뭐 다 허리는 안 아파요? 예, 예. 그런 게 이제 질병이란 말이에요. 그런 게 질병이고, 예, 요양이 필요한 질병은 아니잖아요. 그 대신 요양은 나중에 이제 좀 시험 끝나고 쭉 요양을 하시면 돼요. 쭉. 예. 자, 아무튼 1번이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에 들어가니까 맞았네요. 예. 2번 휴폐업 신고는 전자문서에 할 수 있다. 그런데 전자적으로 못해요. 공통점은요. 왜 못해요? 등록증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전자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요.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3. 중개법인의 분사무소는 주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 법인에 이제 그거 하나 좀 간단하게 박스 하나만 좀 만들어 놓을게요. 자, 무슨 표냐면, 이제 주된 사무소가 있고요. 분사무소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기가 이제 폐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주된 사무소가 폐업을 할 수 있죠. 예,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야 돼요? 당연히 폐업을 해야지 자동 폐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분사무소가 폐업할 수 있어요? 아, 그럼요. 그러면 주된 사무소 폐업해야 되나? 아니에요. 그럼 그 표현을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분사무소 단위로 휴업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폐업할 수 있냐 이거지. 그럴 수 있다는 얘기지. 뭐하고 상관없이, 주된 사무소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여기가 폐업하면 무조건 다 닫는 거고, 여기 일을 해도 분사무소 하나가 폐업하는 건 상관없잖아요. 자, 휴업을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봅니다. 휴업이 어디가 휴업을 한다라고 생각할 거냐면 주된 사무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KB은행 본점이 쉬는 거야. 그렇죠? 예, 그러면 지점도 다 쉬어야 돼? 아니면 지점은 막 영업해도 돼? 잘 생각해 봐요. 본점이 쉰다니까 오늘? 그럼 다 쉬어야지. 그러니까 전산이 다운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점에서 막 예금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시제가 안 맞으니까. 해서 여기도 다 쉬어주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건 어때? 주된 사무소는 휴업을 안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분사무소가 휴업하는 건 어때? 그건 상관없지. 그래서 분사무소 단위로 휴업과 폐업 가능합니다. 예, 그런 표현이 좀 잘 나오고. 하나만 더 할게요. 업무 정지를 주된 사무소에서 그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이 주된 사무소의 업무 정지를 때렸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주된 사무소가 일을 못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분사무소는 일을 해? 못 해. 여기도 업무 정지 해야 돼. 그렇죠? 그러면 좀 반대로 해볼게요. 등록관청에서, 주사무소 등록관청에서 분사무소 단위로 업무 정지를 내릴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어디만 업무 정지 먹은 거야? 분사무소만. 그러니까 분사무소 단위로 폐업이랑 휴업이랑 업무 정지가 가능하다. 요 개념을 기억하고 계시라고. 다만 어디가 이제 뭐 휴업, 폐업, 업무 정지 먹으면 주된 사무소가 이런 거 되면 무조건 다 닫아야 되는 거예요. 싹 정리 다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가 맞아요. 자, 휴업 기간 중에는 사무소를 이전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전은 언제나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극단적으로 업무 정지 중에도 이전할 수 있어? 있어요. 이전은 업무가 아니니까요. 5번 개공이 사망하면 그 개공과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자가 그 세대를 같이 하는 자는 가족이겠죠. 예. 등록관청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럴 상황이 아닌 거죠. 예? 가족 중에 누가 사망했는데 뭐 폐업 신고를 무슨 정신으로 하겠어요? 그런 일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5번 문항에다가 별표를 좀 하나만 할 건데요. 5번 문항이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물론 틀린 지문이긴 한데 계속 나옵니다. 예, 계속. 예, 문제 풀다 보면 자주 보셨을 건데 이런 거 없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18번 휴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휴업은 원칙적으로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원칙이 그래요. 6월을 초과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월을 초과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건 예외고 원칙은 초과할 수 없는 게 맞고. 이 신고한 휴업 중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그러니까 휴업 기간 중에 업무하면 뭐가 없는 상황에서 업무한 거예요. 등록이 없어 아니면 등록증이 없는 상태야. 등록증을 찾아오지 않았으니까 경미한 위법이네. 그럼 뭐 정도가 적당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래서 휴업 중에 업무하면 그냥 100과태료. 그러니까 재개 신고하지 않은 걸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2번 틀렸죠? 3. 휴업 기간 중에 개공이 이중 소속이 금지된다. 이중 소속은 범죄 행위니까 늘 금지. 언제나 금지. 범죄 행위가 특별한 시즌 동안에 허용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름 휴가철만 사람 때리고 그러는 거 허용한다. 뭐 이런 거 하지 않잖아요. 범죄란 말이야. 범죄. 늘 언제나 금지. 4. 휴업 기간 중인 개공이라 하더라도 폐업 신고를 할 수 있고 다시 재등록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아무 상관없는 거네. 휴업 중에 폐업하는 것도 내 맘이고 좀 쉬다가 다시 재등록하는 것도 내 맘이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고. 5. 휴업하고자 할 때 항상 등록관청에 신고할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5번 문항에다 별표해 주시고 요거는 조심하셔야 되고 잘 틀리는 건데 휴업은 항상 신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몇 월 초과할 때? 3월 초과할 때만 신고할 거기 때문에 항상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도 좀 주의하셔야 돼. 휴업 후 업무 재개 시. 휴업 후 업무 재개 시 항상 신고해야 한다. 이것도 틀려. 왜냐하면 신고하지 않은 휴업의 경우에는 재개 신고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조심하셔야 될 질문이고. 19. 틀린 거 1. 3월 초과는 휴업의 경우에는 사전 신고해야 된다. 3월 초과니까 당연히 신고해야 되겠죠. 2. 사무소 개설 등록 후 3월을 초과하도록 업무를 개시하지 않았다. 3개월이 넘도록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게 바로 휴업이야. 그죠? 그러면 사전에 뭘 해야? 신고를 해야 제재를 안 받죠. 3번. 휴업 중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거네요. 휴업 중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 항상 신고해야 한다. OX? X. 왜 X? 뭐 가령 2달짜리 휴업 중에 업무를 하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등록증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할 필요가 없어.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4.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원칙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뭐하고 뭐 더 있자고 그랬죠? 아까 취약하고 이병, 예, 징집 아니고 이병, 예, 이병. 예. 그러니까 세 개가 뭐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양, 이병, 취약. 예, 그렇게 세 개가 맞죠? 예. 징집은 전쟁 나면 다 징집돼요, 다. 예, 전쟁 나면 다 뭐 여자분들도 다 징집합니다. 징집해서 뭐해? 싸우기도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옛날로 말하면 그 우리 저 행주 대첩 할 때 그 행주에다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돌 날르고 뭐 그런 거 했었잖아. 예, 그런 거 해야지. 예. 전쟁이 나면 징집을 다 해요. 예, 다 합니다. 그런 거는 징집인데 그런 거 아니고 이제 이병 이제 군대를 정식으로 들어가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 5번 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 방문 신고를 해야 하나? 방문 신고 해야 되겠죠. 재개 신고랑 기간 변경 신고의 경우에는 뭘로도 가능해요? 전자적으로도 가능하죠. 자, 20번 예, 틀린 것 1번. 개공 A는 2월을 휴업하면서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번은 거짓말이네요. 그렇죠? 예, 왜요? 그럴 일이 없죠. 그럴 일이 없고요. 예, 3월 초과하도록 해야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개공 B는 징집으로 인한 입영. 요거는 좀 부득이한 사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7월 휴업을 하고 그 후에 6개월의 연장, 그러니까 변경 신고를 하였다. 가능한 일인가요? 그렇습니다. 가능하고요. 3. 개공 C는 질병을 인한 요양으로 10월에 휴업을 등록관청에 신고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가능하네요. 예, 요양이니까 부득이한 사유. 3. 개공 D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아서 20만 원의 과태료. 원래 폐업 신고는 얼마 이하? 100만 원 이하니까 20만 원 과태료 받을 수도 있어요. 5. 개공 E는 변경 신고를 등록관청에 전자문서로 하였다. 전자적으로 가능하지요. 21. 등록관청에 신고할 사항으로 볼 수 없는 거. 1. 3월 초과는 휴업 신고. 뭐 이거는 신고사항 맞지요. 2번에 변경 신고도 맞고 3. 폐업 신고도 맞고 4번에 개공 사망 시 폐업 신고라는 말은 없죠. 그렇죠? 개공이 사망하면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폐업 신고를 누가 해?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폐업 신고 누가 해? 할 사람이 없잖아. 개공이 사망했으니까. 근데 가족들은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슨 사망했을 때 폐업 신고는 있다 없다? 없어. 그런 거 없습니다. 네, 그냥 끝나는 거야. 네. 대장에는 이제 사망 신고가 들어오면 그걸 이제 구청에서 알게 될 테니까 대장의 기록은 삭제하겠죠. 사망 신고는 해야 돼. 예, 폐업 신고는 안 하고요. 사망 신고를 안 하면 뭐를 못 해? 사망 신고를 안 하면 뭐를 못 하냐면 장례는 치를 수 있어. 장례는 치를 수 있는데 이제 화장이나 매장이나 이런 게 안 돼. 예, 기본적으로 사망 신고를 해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화장터에도 보면 그 사망 신고서 갖고 오지 않으면 절대 받아주질 않아요. 5번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 이랬는데 재개 신고도 관청이 하는 거 맞죠? 예. 자, 22. 재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휴업 기간이 끝나야 재개를 할 수 있대요. OX, X. 왜? 그 전에 무슨 신고하면 돼? 재개 신고를 해서 뭐 아무 때나 일을 시작해도 되는 거지요. 이 휴업 신고 후 재개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된다. 거기 즉시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채색, 별표까지 하나 할게요. 예, 그래서 그거 뭐를 좀 하나 기억하시냐면 우리 법에서 지체 없이라는 표현이 11번 나오거든요. 근데 즉시는 한 번밖에 안 나와. 어디서만 나와? 여기서만 나와. 그러면 즉시를 알고 있는 게 좋겠어요? 11번 지체 없이를 알고 있는 게 좋겠어? 예, 즉시 한 번 알고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건 즉시는 여기서만 쓴다. 그럼 나머지 시간적 긴박성을 나타내는 단어는 전부 지체 없이가 맞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체 없이 자리에 즉시 들어가면 틀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즉시는 요거 한 번밖에 안 나온다. 2번이 그래서 정답이고요. 3번 휴업 기간 중 재개 허가를 받아. 재개 허가를 받을 일은 없고요. 재개 신고를 하면 되는 거죠. 4. 재개할 때
등록관청에 재교부 신청을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렇진 않고 그냥 재개 신고만 하면 등록증을 즉시 반환할 거죠. 재교부라는 건 새로이 만들어준다는 뜻인데 새로이 만들어주진 않죠. 신고한 휴업기간이 경과되면 자동 재기업이 개시된다. 그렇진 않죠. 뭘 찾아와야 돼. 등록증 찾아와야 되니까 자동으로 개시되진 않습니다. 23. 휴업에 관한 설명. 옳은 건 동그라미, 틀린 건 X 바르게 표시한 것은. 기억. 휴업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전자적으로 가능 안 되지요? 왜 안 돼요? 등록증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니은 법인인 개공이 분사무소는 주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분사무소 단위로 가능하다 그랬죠. 다만 주된 사무소가 휴폐업 엄정지 먹으면 다 묻는 거예요. 자, 디귿 취약을 이유로 휴업하고자 할 때 6월 이상 휴업할 수 있다. 이상도 되고 뭔 소리야 또 뭐 이하가 돼. 초과도 되고 다른 말이잖아. 이상과 초과는 그렇지? 네, 자 그럼 다시 취약을 이유로 휴업하고자 할 때는 6월 이상도 되고 초과도 되고 왜? 그것이 부득이한 사유에 들어가니까 그렇죠? 예. 6월 이하는 당연히 되는 거고 꼭 취약이 아니더라도 니을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뭐든지 미리 해야지. 휴폐업과 관련된 것은 다 미리 해야 되고요. 미음 휴업한 개공이 휴업기간 만료 후에 재개신고를 하지 않으면 뭐요? 벌금 아니고 과태료. 얼마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근데 뭐에 처하는 게 틀렸어? 벌금형에 처한다 틀렸잖아요. 뭐하고 뭐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벌금과 과태료는 전혀 달라요. 그렇죠? 네, 벌금과 과태료는 전혀 다르다. 얘는 행정 뭐에 들어가냐면 형벌에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형벌에 들어간다는 건 뭔 뜻이에요? 결격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의미가 있어? 전과가 되잖아요. 얘는 전과. 그렇죠? 네. 얘는 행정 질서벌에 들어가고 뭐는 안 남아요. 전과는 안 남는 거야. 그냥 이건 과태료 많이 냈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잖아요. 근데 이건 전과가 된다고. 대한민국에서 전과자로 사는 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다고. 그렇죠? 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전과자라고 해서 회사에서 안 뽑아줘. 절대 안 뽑아준다고. 전과자라고 해서 경찰서나 이런 데 가면 어떤 대우 받아요? 죄인 취급하죠. 일단 색안경 끼고 보잖아요. 그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내가 범죄자라고 광고하지는 않지만 누군가 알게 됐으면 사람들끼리 뭐 해요? 저 사람 뭐래? 전과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물론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난 제재가 되는 거지. 이거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업무적으로 경찰서에 이제 몇 번 간 적이 있어요. 업무적으로. 잘못한 거 그런 게 아니고 경찰서 이제 몇 번 간 적이 있었는데, 피의자로 간 게 아니고, 이제 고소인 신문으로 이제 이렇게 몇 번 간 적이 있어요. 책 때문에. 책 왜? 다른 사람이 베껴가지고 이제 신고, 저는 그걸 절대 참지 않아요. 무조건 다 고소하거든. 근데 작년부터는 그냥 참더라고. 작년부터 그냥 그러든가 말든가 이렇게 참던데 그 전에는 참지를 않아서 무조건 다 고소를 했는데 한 3번 정도 해봤는 것 같아요. 고소를 책 때문에. 근데 이제 경찰서에 가면 고소든 아니면 피고소든 아무튼 무조건 첫 번째 하는 게 전과 기록 먼저 조회해요. 그래가지고 전과 기록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담당 형사가 수사를 하는 형사가 일단 대우가 달라져. 전과 나오면.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렇게 앉으세요 하고 자리도 이렇게 권해주고 음료수가 없으면 안 주지만 있으면 꼭 주고 그러거든요. 음료수 한 잔 하시죠. 이렇게 여름에 가면 시원한 음료수 주고 그러는데 전과가 있으면 똑바로 앉아 이렇게 얘기하고 반말로 하고 정말 그런 거를 많이 목격을 해요. 근데 그런 게
사실은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런 게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기억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하고 뭐는 전혀 달라요. 벌금과 과태료는 전혀 다르고, 가령 그러면 100만 원 벌금과 1000만 원 과태료 중에 선택하라고 그러면 뭘 선택하는 게 나아? 1000만 원 과태료가 훨씬 나은 거야. 100만 원 벌금보다. 이해되시죠? 이제 물론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래. 근데 이제 한 80 정도 이렇게 연세 이렇게 되셨으면 이거 받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돈이 10배는 차이 나니까. 크게 사회생활 할 게 아니시니까, 그건 상관은 없는데, 아직도 경제활동을 해야 되거나 이런 분들은 이게 훨씬 낫다라는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전혀 다른 얘기야. 근데 이러한 표현도 아주 잘 나오는 게, 우리가 이제 벌금이라고 하면 느낌이 돈으로 내는 거잖아요. 이건 어때? 이것도 돈으로 내는 거니까,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완전 다른 그런 개념이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서, 벌금 이런 말 좀 그냥 조심하셔야 되고. 23.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것, 이렇게 물었는데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의 폐업신고죠. 폐업신고는 전자적으로는 안 되고요. 거기 3번에 보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전자적으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재개신고 가능하고, 변경신고, 정정신고, 정정신청, 이거 다 전자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자, 25번 문제 들어가는데, 25번 문제부터 이제 중개계약 관련된 문제 드립니다. 틀린 것은 이렇게 물었어요. 1. 공동중개계약이 어떻게 하는 게 공동중개계약이죠? 2명 이상이, 2명 이상의 계공이 협력하는 게 공동중개계약이잖아요. 근데 좀 생소한 말이 하나 나왔어요. 독점중개계약을 보완한 것으로서 이런 말 나왔잖아요. 거기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그걸 한번 증명해 봐 드릴게요. 자, 우리가 독점중개계약하고 같다 내지는 좀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전속중개계약 있고 그렇잖아요. 같은 맥락인데 이 독점하고 전속이. 근데 얘네들은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어요? 독점과 전속중개계약의 단점은? 단점. 개공? 혼자 물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혼자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개공이 무능하거나, 그죠? 아니면 의지가 없는 거야. 이걸 해줄 생각은 없어. 근데 내가 공교롭게 내가 여기다 물건을 맡겼는데 그 개공이 막 지금 다른 데 정신 팔려가지고 지금 의사가 없는 거야. 그러면 물건이 뭐 해요? 안 팔린단 말이에요. 잠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정보 공개를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에다가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거래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근데 이 정보 공개를 하는 순간, 정보를 공개하는 순간 이 독점하고 전속이 공동중개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정보를 공개하는 이유가 뭐야? 다른 계공하고 협력하려고,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독점 중개 계약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뭐야? 공동 중개, 이게 정보를 공개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상호 보완 관계에 놓일 수 있어요. 그래서 공동은 독점 중개 계약을 보완한 관계예요. 공동 입장에서는 독점이나 전속이 많이 되면 더 좋은 게 물건을 뭐 해야 되니까요. 공개해야 되니까 이쪽이 또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해서 보완 관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정의를 내린 거예요. 계공의 단체 또는 2인 이상의 계공들의 공동 활동에 의하여 중개업무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말하며, 여기까지 맞죠? 예.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을 썼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말은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건 여러 개가 있는 거야? 아니면 하나만 있는 거야? 하나. 왜? 가장 많이 쓰는 거니까. 그게 뭐야?
일반 중개계약이 랭킹 1위가 되는 거죠. 물론 일반 중개계약 다음으로 많이 쓴다라고 보면 공동중개계약이 또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나 공동중개계약이 제일 많은 건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뭐야? 일반 중개계약.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일반 중개계약은 의뢰인이 불특정 다수의 개공에게 경쟁적으로 중개를 의뢰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러니까 물건을 줄 때 한 명의 개공에만 줘? 아니면 여러 명의 개공에게 줘? 여럿. 근데 그 여럿 개공은 뭐를 가지지 않아? 독점력, 전속력을 가지지 않으니까 비독점이고 비전속 중개계약에 들어가고 이들은 경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빨리 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고. 3. 독점 중개계약은 특정 개공에게 독점적으로 의뢰하는 계약의 형태로서 계약이 체결되면 거래를 누가 성사시키든지 그 개공이 뭐를 받게 된다? 보수를 받게 된다.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고 뒷장 넘기시고 4번. 전속이란 의뢰인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 개공을 정하여 그 개공에 한하여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말한다. 4번도 맞는데 그 4번 위에 여백에다 요거 하나만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독점하고 전속이 상당히 유사 내지는 같다라 그랬잖아요. 근데 얘하고 얘가 약간의 차이점이 하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컨대 전속은 어느 나라 제도예요? 이건 우리나라 제도고 독점은요? 미국 제도란 말이야. 근데 뭐를 모델로 해서 도입한 거라 그랬지? 독점을 모델로 해서 도입했으니까 굉장히 비슷할 수밖에 없지. 근데 차이가 나는 게 이제 이런 게 차이가 나요. 중개 완성을 하면 여기는 뭘 받지요? 중개 보수를 받잖아요. 완성을 하게 되면 보수 받지? 완성하면. 이때 전속도 뭘 받겠어요? 완성하면. 중개 보수를 받겠지. 당연히 중개 보수를 받는다. 완성. 요거는 똑같을 수밖에 없죠. 요거는. 완성하면 보수 받는 거. 그런데 우리 전속에서요. 위약금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위약금은 언제 받지 우리가? 스스로 아니고 다른 개공의 의뢰를 통해서 거래했을 때. 또 하나. 전속 개공을 배제하고 거래했을 때. 그때 위약금 받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위약금 받을 때 미국 애들은 뭘 받냐면 중개보수를 그냥 받아요. 왜? 위약금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위약금 받을 때 미국 애들은 보수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거래했는지 안 따진다는 거야. 그냥 나는 완성한 걸로 보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결정적으로 소요비용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소요비용 언제 받지? 이거 중요한데.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을 때. 근데 그것도 중요하고 그때 우리가 몇 퍼센트 범위 안에서 정산받냐면 50%. 그러니까 조금밖에 못 받잖아. 근데 이때도 미국 애들은 뭘 받냐면 중개보수를 받아요. 원래 주기로 한 거 다. 그러니까 그 3번 문항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 3번 문항에 보면 이런 말 나와요. 두 번째 줄에. 거래를 누가 성사시키든 간에. 그러니까 안 따진다는 거야. 그런 거를. 누가 어떤 과정에서 어떤 절차에서 했는지 안 따지고 무조건 개공은 뭘 받는? 중개보수를 받는. 그러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개공한테 절대 유리한 방식은 뭐예요? 독점이 훨씬 유리한 거죠.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하기도 해요. 독점은 중개보수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확보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무조건 받는다고. 어떤 경우라도 다 받는다. 5번이요. 순가중개계약이란 중개보수를 미리 정하지 않고 미리 정하지 않죠. 미리 정하는 거를 정가라고 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미리 정하지는 않아요. 의뢰인이 제시한 매도 또는 매수 가격을 추가하는 금액을 중개보수로 취득하도록 하는 계약을 말한다. 그러니까 예컨대 손님이 나 10억 받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중개보수 개공이 열심히 일을 해서 11억을 받았다. 그러면 손님이 얼마 받고 싶다 그랬지? 10억. 그러니까 얼마만 줘? 10억만 주고 1억은 내가 보수로 갖는 뭐 이런 방식을 순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26번. 중개계약에 관한 개공의 의무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1. 중개계약의 체결 의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건 없죠. 그러니까 이 중개계약의 체결 의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손님이 물건을 가져온 거야. 팔아달라는 물건. 근데 그 물건이 안 좋은 물건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자신 없는 물건일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처분금지 가처분 되어 있는 물건을 팔아달라고 가져왔어. 여러분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그거 받아서 뭐해? 그거 신경만 쓰이고 골치 아프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때? 저는 이런 거 취급 안 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때? 안 돼? 괜찮지 뭐. 내 맘이지 뭐. 그게 체결 의무는 없다는 거지. 물건 좋은 것만 받으면 되는 거죠 뭐. 2번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의 의무 이런 것도 없어요. 왜 없어요? 일반 중개계약서 자체가 작성의 의무가 없는 거죠. 일반 중개계약은 뭐로도 가능해. 구두로도 가능하니까 꼭 서면 작성의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3. 일반 중개계약서 보존의 의무 없죠 그런 거? 4.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정보 공개 의무 이런 거 있어요? 네. 가로 하나만 열어주시고요. 며칠 안에? 7일 안에. 어디나 어디에다가? 망이나 신문에다가 해야 되겠죠? 망이나 신문. 5번 전속중개계약서 서명 및날인의 의무 이런 거 없죠. 서명 및날인은 확인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에만 하는 거니까 전속중개계약서는 뭐 하면 되겠어?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면 되는 거지 및날인은 하지 않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시겠습니다.